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망언과 군사도발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김여정은 한국을 두고 미국이 길러낸 잘 훈련된 나쁜 개라는 원색적인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가장 먼저 한국으로 달려온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트집을 잡는 걸 중단하려나 봅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폴란드 군대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극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현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빌미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폴란드 군대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에 제동을 거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현 정권에서 이처럼 마음을 돌리게 된 원인이 바로 북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육군 대위가 폴란드 언론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육군 대위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운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남겨 군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M1 에이브람스는 미국의 주력 전차일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차이기도 하기에 해당 인터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의 라팔 카워제프스키 대위는 폴란드 국방부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의 성능을 극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좋아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해당 전차를 운영해본 육군 대위가 이러한 평가를 남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극찬입니다. 전차를 실제로 운영해본 장교가 K2 전차에 호평을 남겼다는 것은 자연스레 폴란드와 비슷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도 K2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좋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 육군 대위가 폴란드의 국방부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한국을 위해 거짓 발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카워제프스키 대위는 K2가 다른 전차에 비해 연료를 덜 소비한다는 장점을 언급했으며 또한 발전된 화력 제어 시스템과 더 긴 포신을 갖춰 우수한 화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K2 전차가 2.7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업체의 군수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호평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의 후속 지원 과정에서 전문 인력 지원과 아끼지 않는 유지 보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 강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와 그 이후의 태도가 달라지며 무기 도입국의 사후 지원 요청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기의 성능에 더하여 안정적인 후속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한국 방산이 폴란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K2 전차를 1차 계약에서만 180대를 주문했으며 이 정도의 K2 전차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유럽에서 최고의 기갑 전력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폴란드는 한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K39 천무, K2 전차와 FA50까지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폴란드는 최근 5년간의 한국 방산 수출 중 가장 높은 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기점으로 맹렬하게 시장을 확장하며 세계 방산 순위 4위 진입을 눈앞에 둔 신흥 방산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방산 계약을 주도한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빌미로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 폴란드 현 정부의 행태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A50을 두고 미국과 조율해야 할 무장체계 문제를 한국의 탓으로 돌리는 등 전 정부의 활동을 트집 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한국산 무기들이 표적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한국 방산에 있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애증의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폴란드에서 갑자기 무기 대금을 할부 없이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겠다며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게 추가 금융 지원을 내놓으라고 징징거리던 폴란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가중되는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한국 무기가 지닌 현재 영향력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성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최근 북한이 12,000여 명가량 파병을 했다는 소식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금주 북한군의 러시아 입성 장면을 공유하면서 매우 심각한 공감대를 표했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해당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다면 이는 북한이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전쟁의 확대를 의미하며 러시아가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에 친러시아 군사 SNS 계정에 공개된 화면을 보면 북한군들이 러시아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자기들끼리 힘들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들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입성했다면 북한군들이 전방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도 추측했는데요. 실제 최근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한 네팔인은 러시아군에서 자신에게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업무는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단순히 돕는 일이라며 위험한 업무는 하나도 없다고 이를 제안했지만 막상 가보니 자신이 최전방에 손 쓸 틈도 없이 배치가 되었으며 협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팔 유학생조차 러시아에 가담한 것은 최빈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돈의 유혹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자원 보유국으로 끊임없이 중국이나 인도 등 서방 라인을 제외한 곳에 자원을 팔아 넘기고 있으며 이러한 곳을 본줄로 사용하여 거액으로 제3세계 용병을 대거 고용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북한 말고도 브라질이나 인도 등 외국 국적의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병사 숫자가 크게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복수의 국가 용병들이 참가하면 자칫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대거 등장했다면 나토의 참전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더 이상은 남 얘기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까딱하다 러시아가 일정 선을 넘어버리면 꼼짝없이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맞닥뜨려 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당장 폴란드로 하여금 대출을 해줄 테니 한국산 무기들로 러시아를 막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산 무기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는 폴란드 군대에서 한국산 무기를 찬양하며 직접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폴란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에 천무의 기동훈련을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안을 이유로 천무의 실사격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기동훈련을 통해 천무의 우월한 성능이 한 번 더 입증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폴란드는 자국산 트럭에 한국의 천무 발사대를 장착한 호마르K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으며 폴란드군이 최초로 호마르K를 실전 배치한 부대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차량으로 불과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제18포병 여단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천무 발사대를 장착한 호마르K를 최초 배치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 의도를 담고 있으며 해당 부대에는 호마르K 15문, K9 자주포, 24문이 함께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최전방 지역에 한국의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를 동시에 배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포병 무기에 대한 성능 신뢰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제18포병 여단에서 호마르K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베르라 올브리하트 소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마르K의 장점으로 단시간에 다량의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긴 사거리 우월한 명중률을 손꼽았습니다. 해당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장교가 호평을 아끼지 않은 것이며 베를라 소위가 언급한 장점들은 모두 천무의 발사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요소들로 그만큼 천무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실무부대 장교들의 연이은 호평 덕분에 폴란드는 2029년까지 도합 290문에 육박하는 천무를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며 하이마스 34문을 운용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의 다연장 로켓 전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는 K9 차체를 활용한 AHS 크라프 자주포를 100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의 1차 물량마저 200문이 넘는 수량으로
155mm 자주포 전력은 이미 유럽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물량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의 전 포병 전력과 상대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폴란드 육군은 한국의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 구축에 성공한 것인데요.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폴란드 정권에서도 이제 한국을 상대로 트집을 잡는 일이 없어져야 되며, 폴란드 대통령마저 한국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한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진심을 보이는 국가로 폴란드를 꼽는데, 최근 폴란드를 이기는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이 속한 동남아시아는 사실 한국이 없으면 자체적인 군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 전쟁 파병국으로 피로 맺어진 형제국인 필리핀은 육해공에 각종 한국 무기들을 일찍이 도입하며 상당수의 실전까지 경험한 국가인데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망산 전시회 ADS 2024에서 한국이 공개한 무기들로 유럽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바로 K-39 다연장 로켓 천무와 유도탄 4종인데요. 오늘은 최초로 공개된 천무의 신형 미사일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탑재용 미사일 4종을 공개했는데, CTM-80으로 불리는 사거리 80km의 지대지 유도 미사일, CTM-MR로 불리는 미디움 레인지 사거리 160km의 중거리 지대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이와 같은 구경의 ASBM 지대함 미사일, 마지막으로 CTM-290 사거리 290km 장거리 지대지 유도 미사일 4종이었습니다. 이날 전시회를 통해 천무의 현재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도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CTM-80 미사일을 보면 유일하게 앞부분에 유도 날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에서 더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유도 날개가 장착된 것인데요. CTM-290이나 CTM-MR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유도 날개 없이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CTM-80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궤도 조정이 더 필요한데요. 낮은 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유도 날개는 이러한 저항을 활용해 미사일의 방향을 더 쉽게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요. 미사일이 발사된 후 목표로 향하는 중간의 바람 목표의 움직임 또는 기타 장애물로 인해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유도 날개가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국을 놀라게 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천무의 ASBM 탄도 앞부분에 장착된 센서가 최첨단 IR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CTM-80, MR-290 버전이 GPS와 INS를 통한 유도 방식이라면, 대함 미사일 ASBM 앞부분에는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새로운 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IR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런 대함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과 달리 이동 표적을 대상으로 발사되기 위해 종말 유도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서 IR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인데요. 즉, GPS와 INS로 일반적인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가까워질 때 적외선 카메라는 함선의 열 신호를 감지하여 목표를 추적하고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종말 유도 방식은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시커, 전자광학 센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나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GPS 교란이나 방해가 있을 때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 적외선 센서가 탑재될 한국형 ASBM 천무 미사일이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종결시켜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예정인데요. IR 적외선 카메라는 하이마스 체계에서 사용되는 대함 미사일인 프리즘 미사일이 유명한데, 서방 진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역시 IR을 탑재하는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IR 냉각형 적외선 카메라는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전략 품목으로 한국권 유도 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주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인 i3 시스템에서 2009년 개발한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도 갖지 못한 기술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 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민간 기업들이 모여 구체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 선형 적외선 검출기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1998년 센서 기술 전문 기업인 i3 시스템을 창업하였고 독일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수십 년 앞선 선두 국가의 기술을 뛰어넘는 8마이크로미터 피치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극저온 냉각기와 결합하여 영하 193도 이하로 냉각되어 동작하므로 더욱 섬세하고 선명하며 적은 온도차에도 민감한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는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식별 가능한 온도차가 무려 0.02도 이하로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은데요. 그러나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극저온 냉각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냉각형 기술은 적외선 센서 기술 중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걸 다른 국가들과의 기술적 격차를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확보한 것인데요. 그렇게 탄생한 IR 적외선 센서가 탑재될 한국형 ASBM 천무 미사일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프리즘의 경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매우 높고 복잡한 정치적 요건이나 외교 관계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반면 천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수출 제약이 없는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높은 기술적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정치적 허들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특히 필리핀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2015년 카이가 개발한 국산 전투기 FA-50의 12대 도입을 시작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함정 10척을 수주하였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대잠수함용 경어를 청상어를 시작으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필리핀에 공급하였는데요. 필리핀 공군과 해군의 핵심 전력이 K방산로 진용을 갖춘 셈인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의 19%를 차지하여 27%의 폴란드에 이은 두 번째로 한국 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입니다. 그런 필리핀으로서 천무는 해군력이 강한 중국을 상대로 반접근 지역 거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반접근 지역 거부란 해군력이 강한 국가에 맞서는 열세한 전력의 국가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기뢰나 어뢰, 해안포드를 꼽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사거리와 정확도가 늘어난 초강력대함 미사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해군들을 상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반접근 지역 거부 무기체계에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필리핀을 비롯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천무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기술은 군사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천무의 다양한 진가를 알아본 폴란드는 이미 자국의 천무 미사일 생산 공장 설립이 포함한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 업체 WB 일렉트로닉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맺고 이 합작회사를 통해 연간 수천 발의 미사일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0년 전 탄약 하나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황폐했던 땅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성장을 자랑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